민주당 얘기해봤으니까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겠죠. 가장 요즘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분,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홍준표가 보수의 리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할 경우에 또 정상적인 대선할 경우에 또 임기 단축 대선할 경우에 전부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대구에 있지만 마음은 서울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 채널, 자기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자, 이준석 의원은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의 차세대 주자입니다. 차세대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차세대, 차기는 나고 차세대는 네가 해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정치 환경에 따라서 사실 리더급 정치인들은 사이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그렇게 되잖아요. 두 분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 분 사이에도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또 행보를 달리했다가 그 당시에는 각 당에서 대선주자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2020년도 4월 달에 합쳐지면서 이준석 의원이 대표하면서 복당을 가장 빨리 시킨 게 또 홍준표 시장이죠. 합쳐지면서 사이가 좋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야용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조에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 되면서부터 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뭐 징계 국면에서 또 홍준표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또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대선 국면이 혹시나 이제 대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하고 보완제가 누구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홍준표 대표,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약간 보완제적 개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당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께 호소력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김문수,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동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짝을 커플링을 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를 보면 사실 홍준표 시장이 제일 유력하죠. 본인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이 좋은데 또 이게 이제 그 상대 평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또 구해 오냐에 따라서는 달리 또 본인의 입지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참 생물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얘기했었죠. 자,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저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또 몇 년 지나서 또 옛날만큼 박력이 있으실까 했는데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요. 아, 이분 감 안 죽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분하고 척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메시지 준비는 상당히 하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권 대통령 후보 지지도.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4로 현재 1등, 한동훈 12.9, 홍준표 8.1, 안철수 6.7, 오세훈 5.7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의 이름은 없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수치 어떻게 분석하세요? 전 국민의힘한테 좋은 신호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왔을 때 김문수 지금 국무위원 혼자 국회에서도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사죄 들을 때 본인만 고개 숙이지 않았었습니다.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사라고 보여지지 않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갈라치기 국론 분열 이야기하는데 이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 하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의 1위 대선 주자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아주 코아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지만 국민의힘도 대선 치르려면 강성을 덜어내고 중도층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중간에 계신 유권자들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주자들 중에서 누가 그런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개헌과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도 못 내고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홍준표 시장이든 이준석 대표든 서로 띄워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마음을 받들고 있지 못한데요. 사실 숫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 뒤처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있게 된다면 언제 있을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요, 두 분이 많이 그런데요.
김문수 지사하고 이제 그 원희룡 장관 있잖아요. 두 분이 여론조사에 따라 많이 거론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3등분 해보면요. 아까처럼 친윤은 이제 그 김문수, 원희룡. 예. 그다음에 홍준표, 이준석까지. 이런 게 독자적인 좀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준석 의원을 높게 저는 평가하시네요. 이준석 의원 옛날에 비판 많이 했지만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맞설 라면요. 이준석 대표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청년층이나 중도층으로 봤을 때. 예. 그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중도로 좀 이게 확장성은 지금 팬덤은 좀 부족한데 오히려 이제 오세훈 시장 예. 이런 분들이 우리 본선 경쟁력은 좀 이게 있을 수 있다.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까지 들어보셨습니다.